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롱하며 일본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가 박쥐 같은 외교 정책을 펼쳐온 베트남이 이번에 제대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국가 파산 위기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일 자유아시아 방송루 알파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러시아 국영의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최근 러시아와 베트남 양국의 군사훈련을 위한 초기 계획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르알파는 러시아 동부 군구러시아즈 이스턴 밀리터리 디스트릭트 지도부와 베트남군 지도부는 앞으로 실시될 훈련의 주제에 대해 합의하고 훈련 날짜와 장소를 명시했다라며 의료 및 물류 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상당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이번 합동 군사훈련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양국은 대륙동맹-2022 콘티넨털 얼라이언스-2020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전 세계 여론들은 베트남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드디어 정신을 놓았다. 역시 베트남도 공산국가였구나. 지금 시기에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베트남 정부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해명 내용은 전 세계인들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레티투 항엘 THUHNG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은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및 우정과 신뢰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 연방군 동부군구의 통지에 따라 개별 전술 상황에서 대응을 위해 계획된 훈련이라고 답했습니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은 대표단 교환 및 교류, 합동 군사훈련, 국제 스포츠와 게임 및 축제 등을 포함해 다른 국가와의 모든 국방협력 활동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우정, 결속, 상호 신뢰 및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죠. 외신들도 베트남 정부 대변인의 변명성 발언에 대해서 항 대변인의 말을 정리하면 이번 합동 군사훈련은 사전에 계획된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훈련이며 최근에 우크라 침공 등과는 무관하다고 이것으로 이해해달라는 일종의 요청인 셈이라며 베트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베트남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기관들은 베트남의 친러시아 행보로 곧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 것은 지금까지 총 4번뿐입니다. 2005년과 2016년 북한의 핵 개발 및 자금 세탁 혐의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기관을 제재했고 2010년에는 이란의 핵 개발 혐의로 이란과 거래하는 해외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다음 대상이 바로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최근 러시아와 군사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러시아산 무기를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모두가 찬성을 할 때 반대 또는 기권한 나라가 바로 중국과 베트남 등입니다. 여기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베트남은 한국산과 미국산 무기를 거부하고 러시아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모조리 무장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2006년 이후 군사비 지출을 7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베트남이 마구잡이로 사들인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산 무기였습니다. 베트남군 무기의 80% 이상이 러시아산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얼마 전 쿠데타로 공산국화된 미얀마도 무기의 8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베트남의 충격적인 행보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안드레이 야츠킨 러시아 상원의원,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의원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행보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베트남과 러시아의 각별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을 통일시킨 북베트남은 소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도 소련과 깊은 인연이 있죠. 프랑스에서 반제국주의 투쟁 활동을 벌이던 그는 프랑스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1923년 소련 모스크바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허민테른 학교에서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익히며 공산당 동아시아 담당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소련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사망한 뒤 호치민은 그에 대한 고별사를 공산당 기관지에 실어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호치민은 사후 하노이에 있는 묘소에 잠들어 있는데 이건 역시 레닌의 묘소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방부 처리돼 있는 호치민의 시신은 정기적으로 러시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관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의 일생만 보더라도 베트남과 러시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중에 소련과 러시아에서 유학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유학파 출신의 베트남 정치인들이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인 우문후쯤 그년 PHU 트롱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차업자 팜럿보엉 회장 역시 러시아와 빼려야 떨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8년 베트남 하이퐁에서 출생한 그는 소련 장학생으로 선발돼 모스크바 지질탐사연구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소련이 무너지자 러시아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1993년 인스턴트라면 제조업체인 테크노컴을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죠. 그는 2000년 베트남에 돌아와 테크노컴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재벌의 반열에 오릅니다. 지난해 4월 포브스가 추정한 그의 재산은 75억 달러 약 9조 7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을 향한 베트남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태극기와 코로나를 합성한 이미지를 SNS에서 퍼뜨리며 최근 대만도 이를 따라 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베트남과 러시아의 군사연합 훈련 사실이 밝혀지며 전 세계 여론을 타고 비난을 받자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주민이 희생당한 한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베트남 자신들이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엄청난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한국에 덮어씌우려 하고 있죠.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1968년 한국군의 학살로 주민들이 135명 넘게 희생당했다면서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 숨지고 시신이 훼손되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가 자행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자신들을 향한 전 세계 여론들의 비난의 화살이 한국으로 향하도록 이들을 종용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베트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러시아인들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손잡은 베트남.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나라 망가지는 거 꼭 전쟁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베트공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베트공들의 인간성과 수준은 나름 경험한 바로는 최근의 경제성장으로 본인의 실력과 수준이 높아진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대부분의 선진국 사람들의 노력과 실력에 훨씬 미흡한데 단지 최근 주변 국가들의 도움으로 운 좋게 성장한 것을 과신하고 자만에 빠져 있더군요. 더 나아가 한국의 해로운 행위를 반복하면 이는 손절 감수하더라도 이별하는 게 좋겠네요. 한미연합군은 베트남의 숨통 끊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굴 탓해? 이건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돈을 대준 거 아닌가? 앞으로는
절대 실수를 하지 말 것을. 한미동맹처럼 쟤네들도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와 거의 동맹국 수준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거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라고 봄. 호치민 주검도 수년에 한 번씩 러시아에서 재방부 처리한다고 알고 있음. 베트남이 아닌 베트콩이지. 잘 알아야 할 듯. 현 정권도 베트콩 출신임. 하루빨리 한국 기업 철수가 답인데 영리 목적으로 철수 안 할 듯. 베트남은 원래부터 러시아를 형님으로 모신다. 안 그러면 중국에 자주 얻어터지기거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